출근하고 오후 4시까지는 팀의 공통적인 업무를 했었고 그 이유가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와, 이 시간까지 근무했다. 금요일 1시까지 다음날 와서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고 사실 주말만 돼도 좀 약간 불안 증세가 있었고요. 이제 또 월요일부터는 업무가 폭탄처럼 몰려올 텐데 이것도 어떻게 저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제 사고가 나면 내가 회사를 안 갈 수 있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자영업자 이지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계열의 대기업을 다니셨나요? 저는 국내 대기업 중에 유통 계열사 중에서 마트 부문에서 현장 관리직과 상품 기획자 직무로 2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네, 뭔가 자일리톨이 막 생각이 나네요. 막 씹고 막,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대기업을 퇴사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실 학창시절 때부터 제 사업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사업을 해봐야지. 그 수단 중에 하나로 대기업을 선택했었고 대기업의 그 선진화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배우고 모범적인 답안이어서 네. 근데 솔직하게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힘들어서 퇴사하셨잖아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 계획한 것보다 네. 빠르게 퇴사를 했다. 네. 특별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회사라는 조직이 일단은 이익을 내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누구 일 또 도와주고 제 일보다는 그런 걸 챙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도 오고 심신이 많이 지쳤던 거죠. 대기업이 참 일이 많아요. 돈을 많이 주는 대신 그만큼 또 일을 많이 시키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 생활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입사 후에 몸무게가 10kg나 안 빠지셨어요. 제가 했던 업무가 그 현장에서 이제 과일 팀에서 현장 관리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과일이란 게 회전도 빨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진열이 주된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시즌은 이제 수박 같은 거 엄청 무거운 걸 많이 옮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그런 것들을 한 몇 바렛듯이 이렇게 옮기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기업 입사했는데 네네. 물론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보통 대기업 입사하면 하는 업무를 생각하면 이제 책상에서 하는 업무를 생각하시는데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네. 네. 솔직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10kg 빠졌어요. 네. 거울 보면서 뭐 사실 살 좀 빠졌네, 기분 좋다 한 적 있으세요? 생각할 여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몸이 지치니까 집에 와서는 그냥 잠자기 바빴던 것 같아요. 내가 살이 빠졌구나도 나중에 가서 아신 거네요, 그러면. 네, 한 몇 달 지나고 나서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괜찮았다, 버틸만 했다 정도였는데 일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힘들어진 게 이때부터입니다. 본사로 가서 상품 기획팀으로 이제 부서 이동을 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힘듦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정시 퇴근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맡은 직무가 MD라는 직무거든요. 네. 상품 기획자인데 모든 MD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MD가 멀천다이저라는 뜻인데 업계에서는 이걸 MD를 줄여서 뭐든지 다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든지 다 한다.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일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상품의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기획부터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잘 팔릴 때는 또 분석도 해야 되고 안 팔릴 때는 이제 재고 처리까지 해야 되는. 모든 걸 다 하네요, 진짜. 네, 진짜 모든 걸 일이 다 해요. 많을 수밖에 없네요,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업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서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되게 늘어나서 정시 퇴근은 어려웠던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정시 퇴근은 고사하고 이 시간까지 근무했다. 언제인가요? 몇 시인가요, 그게? 금요일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새벽 1시요? 네, 다음 날 와서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고. 휴가 기간에도 일을 하셨다고요? 네, 저는 휴가 갈 때마다 노트북은 항상 갖고 다녔고요. 왜냐면 제가 없어도 마트는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또 마트가 문을 닫아도 물류센터나 업체들은 계속 일을 하거든요, 밤새도록. 그래서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고 언제든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항상 노트북을 갖고 다니고 전화기도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카톡 프로필에다가 휴가 중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전화 안 받으면 안 돼요? MD란 업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상품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가 없으면 그 상품을 누가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추가 근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근무를 하는 게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개념보다는 일을 못해서 더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제가 이 질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죠. 거기에 아니 본인 비난 글이 올라왔었다고요. 근데 저도 그게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인데 네. 그 연예인들이 악플 받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처음 제 상품을 기획했을 때인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많이 경험도 없고 그 플로우 자체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실수가 좀 많았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 역량이 좀 많이 부족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이제 한 상품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는데 그분들이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제가 하나의 실수를 할 때마다 그 많은 점포에서 일일이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귀찮아지는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걸 이해해주지 않고 이런 비난 글을 올리신 거네요. 그때 사건이 제가 그만두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안 주고 욕은 욕대로 먹고 정말 최악이네요. 네. 출근길에 지하철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갔다고요. 사실 주말만 돼도 좀 약간 불안 증세가 있었고요. 이제 또 월요일부터는 업무가 폭탄처럼 몰려올 텐데 이것도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더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그때 이제 출근길에 딱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고가 나면 내가 회사를 안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스스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퇴사를 결국 했습니다. 네, 했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고요.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고 사업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별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회사보다 내 역량을 더 알아주는 곳들이 많고 내가 나와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무작정 이런 것만 믿고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나와도 크게 큰일은 나지 않는다.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이 있다고요. 회사를 약간 사업의 테스트 베드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거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 돈을 사용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본다.